이번 시간에 살펴볼 작품은 이현부의 어부단가입니다. 이현부의 어부단가는 어부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어부의 삶인지 아니면 그 어부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점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으면 좋을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단가를 읽어보기 전에 어부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 어부의 삶은 그렇죠?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작품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라든지 그물을 던지는 모습,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지 뭐 이런 다양한 어부의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작품을 읽어보면 자연과 속세에 대한 고민이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즐기는 삶과 속세에서 어떤 고민들, 속세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자연과 속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시적 화자의 모습을 한번 잘 보면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품 읽고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부단가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 이중에 시름, 걱정이 없는 것은 걱정이 없는 것은 어부의 생애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부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첫 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어부의 생애는 걱정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시적 화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주 집약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어부의 삶이라고 했을 때 물고기 잡냐 아니면은 그물을 던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자, 읽어봤겠죠?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부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가어옹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죠. 가어옹. 자, 이 가어옹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가어옹은 가짜 어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 어부다. 즉, 다시 얘기하면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어부라기보다는 어부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렇죠.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력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아주 작은 조각배 위에서 넓은 바다 위에 배를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아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세, 여기서 인세는 속세, 인간 세상을 얘기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십장홍진이랑도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인세는 인간 세상은 다 잊었고 그랬더니 날 가는 줄 아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제1수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2수에서는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다.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의 월백하덕은 더욱 무심하여라. 자, 여기에서 굽어보면 천심녹수. 자, 여기에서는 아주 깊은 물이죠. 굽어보면 깊고 푸른 물이 있고요.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다. 높은 산이 있다. 라는 거에서 자, 여기에서 아주 깊고
깊은 천, 아주 먼 만이라는 표현을 써서 속세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읽는 거예요. 지금 시적 화자는 이렇게 깊은 자연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깊은 자연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십장 홍진, 아까 얘기했던 인쇄 요 홍진이랑도 같은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하면서 속세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깊은 자연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 그렇죠. 강호에 월백하거든 달이 뜨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자, 여기서 무심은 욕심 없이 지내겠다라는, 더욱 욕심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속세와 단절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뭐 표현법을 하나 보자면, 네, 요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굽어보면, 네, 이렇게 보고, 굽어보면 첨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척산 해가지고 이렇게 대꾸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옛날 양반들이 쓰는 그냥 아주 깊은 속세와 단절된 표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상투적 표현으로 이런 천심녹수 만첩척산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잘 보시면 그렇죠. 여기 녹수의 초록색, 만첩청산에도 푸른색이 이렇게 나오죠. 네, 푸른색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시각적 이미지. 홍진에서는, 네, 홍진을 보면, 네, 여기서는 붉은색이죠. 그래서 붉은색과 푸른색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시적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수로 넘어갈게요. 자, 3수로 넘어가면 자연에서 지금 시적 화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청화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를 꿰어서, 자, 어떻게 아주 자연에서 편안하게 소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화에 푸른색 연잎에 밥을 싸고, 푸른색이 또 많이 나오네요. 청색이, 그쵸? 녹류에 버드나무 가지에 고기를 꿰어서 먹고 산대요. 편안하게 노적확총에 배 메어두고, 여기 뭐 자연의 분위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선생님이 해놨는데, 노적확총이면 뭐 갈대와 억새가 우거진 곳에서 배를 딱 이렇게 메워두고 있고요. 일반 청이미를 어느 분이 하실까라는 말로 삼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청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맑은 생각, 맑은 뜻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참된 이런 자연의 의미를 어느 분이 하실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요거는 그렇죠. 시적 화자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런 자연의 아름답고 편안한 모습을 시적 화자인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에서 즐기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수를 보겠습니다. 사수에서는 자연과 하나 되는 무라일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면 산 꼭대기에 구름이 일어나고 물 한가운데 백구가 난다 라고 해서, 자, 구름과 갈매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구름과 갈매기가 아주 욕심이 없고요. 다정해요. 굉장히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다 라고 해서 구름과 갈매기에 대해서 시적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고, 이 시적 화자는 일승의 시름을 잊고 이 걱정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라고 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무라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를 쫓아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의인법이 쓰였겠고, 여기서 너는 그렇죠. 당연히 구름과 갈매기가 되겠죠. 즉, 이 구름과 갈매기는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자연에서 함께 물화일체를 즐기면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느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구름과 갈매기는 네, 흰색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의 삶 이렇게 정리가 되고 끝날 수 있는데 시적 화자가 제5수에서 네, 갈등이 일어나죠. 모와 모와의 갈등, 그렇죠. 현실 세계와 이상, 여기에서는 자연에서 즐기는 것이겠네. 이것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할까 갈등. 자, 보시면 장안을 돌아보니 아까 산과 깊은 물로 인해서 아주 단절이 됐었는데 장안을 돌아봤어요. 이 장안은 현실 세계의 한양을 돌아보니 북궐 임금이 계신 곳이 천리로다. 자, 여기까지는 실제 정서적, 심리적 거리감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주에 고깃배에 누워 쓴들 잊은 틈이 있으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세에 대한 걱정, 아직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현실과 이상에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두어라. 자, 이것도 상투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두어라, 냅두자. 내 시름 아니라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누구 생각해요? 제세연이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화자가 시름을 덜어내는데 그건 제세연. 네. 제세연이 무슨 뜻이죠? 그쵸. 세상을 구할 다른 인물, 아주 훌륭한 다른 인물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네.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세에 대해서 체념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부단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어부단가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점, 그 다음에 대조되는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면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인세라고 하는 부분이 속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신녹수, 그 다음에 만첩척산,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다 자연을 선택하는 거고, 십정홍진, 이것도 속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요괴나무, 강호나 월백, 이런 것들도 다 자연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오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수에서도 보면 장안, 요건 이제 속세를 나타내는 거고, 북궐, 이런 것도 속세고, 그런데 이제 어주는 자연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시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채 이미지와 시어의 대조로 시적 화자가 자연과 그 다음에 속세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자연 속세보다는 그렇죠. 자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 요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점 함께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어부의 삶을 그린 어부단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정리하면서 작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예상을 하면서 읽어봤지만 조금 일반적인 어부의 삶이랑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쵸? 고기를 낚는 게 그렇죠. 취미로 낚는
고기였다. 고기를 취미로 나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핵심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어옹의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쵸? 실제 어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어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을 즐기고 몰입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맨 마지막 오수에서 그렇죠? 오수에서 현실을 걱정하면서 그렇죠? 여기서 살짝 고민을 했었죠. 이 고민이 밑에 나오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네, 아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왔고 그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화자는 네, 현실은 그냥 냅두자.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에서 현실보다는 속세보다는 자연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와 시어의 대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그렇죠. 십장 홍진과 청심독수 만첩척산 이렇게 청산 이렇게 해서 청색과 붉은색의 이미지를 서로 대립해서 얘기했었고 시어의 대조에서도 그렇죠. 자연 속의 모습과 장안이나 북걸 등 속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부단가는 어떻게 보면 풍류를 즐기는 어부의 삶이다. 자, 이 어부는 진짜 어부라기보다는 요거는 가짜 어부겠구나 라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부의 어떤 모습이냐 자연을 즐기면서 속세를 벗어나고픈 시적 화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